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5% 빠져서 25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다가 바로 상승 전환을 했다가 결국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1900억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거의 사는 날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엇갈렸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초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특히 이렇게 많이 갈려가지고 상당히 참 의아하긴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9%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 10% 조정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나오는 그런 조정이라서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조정이긴 한데, 워낙 좀 미국 증시에 많이 돈들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하락이 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글로벌 그런 자금은 조금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IT, 소프트웨어, 이제 AI 쪽, 이런 쪽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약간 방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좀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 엔비디아가 8.7%가 빠졌고요. 브로드컴이 6%, 그리고 마이크론도 3%대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8% 빠지면서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M7 이런 미국의 대형 IT 주식들은 대부분 다 빠졌고요. 반면에 조금 오른 섹터들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그래도 좀 좋았고요. 필수 소비재 일부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약세입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 68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67달러까지도 장중에 내려가기도 했고요. 확실히 좀 WTI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트럼프 정권이 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석유 기업들도 주가는 좀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만 봤을 때는 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유럽 증시가 지금 굉장히 또 선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2.6%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닥스 지수인데, 와, 이 벤치마크 지수가 2.6%씩 오르는 거는 진짜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럽 증시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만 지금 일단은 방산 쪽 섹터가 굉장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지금 최대 방산 업체인 사프란 같은 경우는 어제 3% 상승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꾸준히 올랐어요. 지금 5년을 보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온 그런 주가거든요. 이제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유럽의 이제 다른 좀 더 작은 방산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탈레스 같은 경우 16%가 올랐고요. 라인메탈이 14%, 그 BAA 시스템즈가 이제 거의 15% 가까이. 그리고 이탈리아의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 16%, 그리고 스웨덴 쪽에 이제 사브 같은 경우도 거의 11%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줘가지고, 어쨌든 유럽도 이제 방산 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다른 주식들도 나쁘지가 않아요. 보면 명품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여전히 계속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증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과연 미국을 따라갈지 아니면 유럽을 따라갈지 궁금했는데, 참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중립을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정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올라줄 만도 한데,
네, 참 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선진화들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시간만 끌고 있고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국내 증시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보면 우리도 방산 이제 그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8% 상승을 하면서 70만 원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70만 원대로 마감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이렇게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보면 14.5%가 오르면서 85,000원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사상 최고가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87,000원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방산에 지금 뭐 대장 두 이제 회사인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네. 그리고 뭐 다른 방산 쪽도 잘 가고 있습니다.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의 이제 산업 비중이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전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섹터들이 좀 빠진 섹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수가 오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요.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7% 빠지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그리고 삼성 SDI도 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는 2% 빠지면서 미국 반도체 하락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합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네, 뭐 떨어질 것도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2.4% 하락을 했는데 홈플러스가 지금 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한테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1.2조 원 정도, 1.3조 원 이 정도 대출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메리츠 쪽에서는 뭐 담보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손해 볼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메리츠가 상당히 그 잘 빠지는 종목이 아닌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방산이랑 조선 계속해서 좀 그 시장을 이끌던 이런 섹터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꽤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그 큰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워낙 이제 미국의 이제 AI가 한 1, 2년을 계속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싸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좀 성장률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방산 쪽으로 지금 좀 자금이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좀 글로벌 시장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때다 보니까 지금 더 방산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엔비디아가 참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좀 얘기가 많긴 한데 지금 포워드 P로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1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배 지금 미만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고점 논란, 이제 성장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진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또 그 엔비디아가 다시 좀 성장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뭐 반도체나 이런 쪽 지금 섹터를 뭐 아주 포기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